한국에 40년 된 한국 토종 브랜드입니다. 오프스라고 하면 해외 브랜드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 계시던데 한국 토종 브랜드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용으로 이제 보안경이나 이런 거, 호흡기 이쪽에 이제 전문입니다. 아무래도 산업용이다 보니까 극한 작업 하시는 산업용에 쓰시는 위주로 이제 저희가 보호구를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메르스 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 공기 호흡기가 만든 지는 한 20년 됐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선 병원에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코로나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 통해서 전국에 있는 병원에 다 저희 걸로 이제 입찰을 들어가서 저희가 다 지금 수주받아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른 도구 말고 이제 PAPL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처음 이제 사용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기계가 이제 일반 마스크 같은 거 쓰면 되지만 PAPL 같은 건 이제 기계를 작동한 상태에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PAPL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박스가 있고요. 박스를 안에 이제 열을 치면 따로 낱개 박스에는 이렇게 이제 후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이제 패키지로 해서 세트로 된 거는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부, 그다음에 필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필터는 안에 이제 장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쪽에 필터를 아마 공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유량 테스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배터리 충전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호스 비닐 커버라고 있습니다. 요 비닐에다가 이제 호스에다가 비닐을 일회용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쓰시고 버리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하나 넣어드리고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 비닐 커버가 있는데 그건 사실 지금은 사실 필요 없어요. 어깨 비닐 자체를 저희가 원래 이 제품의 이 어깨끈 자체가 원래 천으로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 이제 소독이 너무 불편하시다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쓰면 이제 허리 쪽 벨트로만 이 무게를 지지를 하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에 항상 걸고 다니시고 그래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이제 소독 가능하게끔 우레탄 소재로 해가지고 어깨끈을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마 지급 받으신 건 이 우레탄 소재의 어깨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어깨끈을 사용하시는 게 무게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편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앞쪽과 뒤쪽에 필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써 있어요. 필름을 벗기고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제 필름이 써 있기 때문에 앞쪽하고 뒤쪽 꼭 빼서 사용하시면 좀 투명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옆쪽 측면을 보시면 여기 양쪽에 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머리 둘레를 조절하시는 줄 알고 이걸 자꾸 돌리시는 경우가 있던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제 부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은 처음에 돼 있는 받으셨을 때 그 기능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안 만지시게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굳이 내가 이제 올리고 싶다 하면 올리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요건 안 만지시는 게 좋고요. 이제 머리 둘레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거는 외부에서 조절하는 건 저희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요 동그란 노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머리 둘레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머리가 조여지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보시고 안쪽에 이제 헤드밴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이렇게 이마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고 사용하신 다음에 이 노브를 조절하십니다. 착용됐다 다시 착용됐다 그러시면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 조임이 있어요. 이 조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조임이 없고 사이즈 조절 밴드가 있었는데 조절이 안 됐어요. 그냥 밴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헐렁하다고 하셔가지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양압이 걸리면 공기는 밖에 있는 공기는 안쪽으로 절대 안 들어오는데 쓰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자꾸 사이즈에 맞게끔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한 게 이 조임 형태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임이 있다 보니까
쓰실 때는 편하신데 문제는 이제 벗으실 때 이 조임 때문에 손이 이제 자꾸 들어가서 조임을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들어가 버리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임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교육 시킬 때 교육하실 때 말씀드리는 건 조임을 하시되 너무 세게 조일 필요는 없다. 요게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양쪽에 손가락이 3마디 정도만 들어가시게 여유 있게끔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하실 때도 처음에 사용하실 때 꼭 너무 조일 필요 없어요. 너무 이제 부풀어 나거든요. 공기가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세게 조이실 필요 없다. 어느 정도 공간만 들여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후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같은 이제 개별로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그 도구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개별 본인들 개별로 구매를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스부가 있습니다. 호스는 지금 처음에 도입됐던 건 좀 지금 방송에서 많이 보시면 저희 거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아까 좀 내수하신 분들이 착용하시면 되게 이렇게 뻣뻣하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요거를 좀 저희가 이번에 또 개선을 했습니다. 아마 이 들어온 것도 개선된 제품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렇게 플렉시러블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양쪽에 보시면 호스 쪽에 보시면 돌기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기가 없고 이렇게 나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기 있는 부분은 이 안쪽에 보시면 양쪽에 홈이 이렇게 보입니다. 홈 쪽에 이걸 대시고 시계 방향으로 딱 돌리시면 잘 결착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하고 이 후드 사이의 연결 이 관이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찢어지거나 하든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잘 결착됐는지 한번 보시고 올리시고 크게 문제 없다면 사용하셔도 되고 나중에 소독하시거나 다시 뺄 때는 반대로 돌리신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이 방향은 이제 후드에 끼시는데요. 그래서 나사산이 있고 놓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결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돌리다 보니까 돌리는 게 힘들어. 뭐 어디 뭐 외국산 보니까 이게 호크 형태로 딱 누르면 원터치 방식으로 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돌리게 돼 있니?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든지 저희가 존스 홉킨스 병원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가 이제 원래 3M 걸 썼었는데 포크 타입으로 쓰다 보면 이제 어떤 의료 장비라든지 걸려서 빠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된다 해서 우리는 완전 결착을 원한다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원터치 방식으로 생각하다 이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빼실 땐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아마 따로 이제 공급이 되실 건데 이 필터입니다. 요게 이제 이 제품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제 헤파 필터라는 필터입니다. 특급으로 지금 저희가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얘가 99.9975 정도로 감염 방지가 되게끔 이게 필터링 해주는 그런 필터고요. 그다음에 이 충전기 충전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체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본체 구성은 이제 허리 벨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벨트는 따로 이게 결착돼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요건 결착하실 때 이게 저는 이렇게 잘 빼는데 일반인들은 못 빼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한번 결착을 하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사실 뺄 일은 별로 없어요. 산업용에서는 그냥 소독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털어내면 끝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독하시다 보면 몇 가지 좀 소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빼기가 좀 힘드시니까 동전 가지고 살짝 올리신 다음에 당기시면 됩니다.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끼실 때는 돌기 부분, 오돌도돌한 돌기 부분을 바깥쪽으로 볼 수 있게끔 놓으시고 이렇게 결착을 하시면 딱 하고 걸립니다. 걸리신 다음에 양쪽에 고리가 있고요. 이 고리 멜빵 고리를 이쪽 홈 사이에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양쪽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낼 수 있게끔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조절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체 부분을 보시면 본체를 보시면 여기 이제 T패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I 버튼이 있고
양쪽에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전원 버튼을 한 2초간 누르시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이 작동되면 이쪽에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이 기계의 모든 작동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작동 원리가 보여집니다. 처음에 보신 부분이 공기의 유량입니다. 처음에 한 단이 되어 있는 건 1단, 요건 한 공기가 분당 160리터 정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2단, 한 번 더 누르면 3단. 3단은 200리터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전을 더 해야겠어. 그리고 좀 땀이 좀 나니까 좀 더 세긴 하고 싶어 해서 3단까지 올리시면 눈이 시릴 정도로 바람이 세요. 굳이 3단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요. 한 1단 정도만 쓰셔도 전혀 쓰시는 데는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좀 땀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 2단 했다가 다시 빼시면 됩니다. 이게 마른 바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안경 끼신 분들 조금 그 부분에서 좀 눈이 시리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용하실 때 처음에 사용하실 때 깨끗한 물수건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계신 거 소독 잘 되어 있는 물수건이라든지 하나 젖은 수건을 살짝 놔두시면 그게 증발되면서 눈을 좀 안구 건조 도는 부분에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씀대로 한 1단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아래쪽에 보면 이게 필터 누적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받으신 건 신형이라서 요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시간 세팅이 되어 있어요. 500시간이 흐르면 얘에서 알람이 울리고 필터를 갈아라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근데 지금 산업용이다 보니까 500시간인데 사실 바이러스는 500시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제 필터를 교체를 해주셔야 돼서 그럼 500시간 기준 맞추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여기다 알람 기능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 250시간까지는 알람 기능이 되니까 그건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그 시간을 맞추면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알람이 울릴 시점 되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시 제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필터를 갈면 내가 새로 갈았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기능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의 잔량입니다. 총 6칸으로 되어 있고요. 한 칸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를 한번 사용하시면 충전을 하실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면 완충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필터입니다. 이 파란색 버튼을 딸깍 하고 걸고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시고요. 이쪽에 이제 DC 잭이 있고요. 이쪽 잭에다가 꼽으시면 충전이 완충되기 전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완충이 되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한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 이 밑에 있는 이제 배터리도 이제 소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외부 쪽은 소독하시는데 안쪽은 소독을 거의 안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딴 데는 소독이 가능한데 요 안쪽에 있는 단자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독제가 안 들어가게끔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제 물질이 들어가면, 액체 물질이 들어가면 얘 쪽에서 쇼트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체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 닦으시다 보면 이쪽에 안 들어가게끔 좀 주의를 좀 해주셔서 좀 세척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면 마른 어떤 뭐 수건이라든지 면봉을 가지고 이쪽 닦으신 부분에 좀 닦아서 얘가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 결착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착용하실 때는 이쪽 보시면 이 날개가, 작은 날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 있고 작은 날개. 작은 날개 부분을 이쪽에 보시면 홈이 이렇게 있고요. 홈에다가 끼신 다음에 딸깍 끼시면 장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파란 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빼시면 이제 필터부를 교체할 수 있는 필터 케이스와, 이게 필터 케이스고요. 필터 안에 이제 필터가 있습니다. 원래 필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쪽 끼시다 보면 이렇게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럼 필터를 빼시고 안에 보면 요런 이제 스펀지 같은 이제 필터가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여기 이제 프리 필터인데, 요거는 이 필터가 처음 사용될 때 저희가 이렇게 밀봉된 상태가 아니고 여기 착용된 상태로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가 수분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진 같은 경우에 들어왔을 때 필터를 보호하는 역할로 처음에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는 나중에 이 필터를 교체하실 쯤 되면 이건 버리시면 돼요.
이걸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따로 구매해서 우리는 쓰고 싶다 하시면 뭐 구매는 가능하시지만 굳이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이 역할은 아까 말씀대로 수분이라든지 기본적인 분진 정도만 방어해주는 역할이지 바이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고 필터 끼실 때는 놓으시고 장착하신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날개 있는 부분을 홈 사이에 끼신 다음에 놓으시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꼭 딸깍을 해주셔야 하고요. 결착을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당겨주세요. 이게 제대로 장착 안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또 이제 검진 검사를 또 PCR 검사를 다시 하셨고요. 왜냐하면 공기는 필터링된 공기만 얘가 뿜어주는 게 아니고 공기는 계속 땡겨오기 때문에 필터가 없으면 일반 공기를 그냥 오염된 공기를 계속 내 얼굴에다 불어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유의사항 좀 필히 좀 알고 계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 작동을 시작하면 그냥 이 기능 가지고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 정도 올리고 내리고 정도만 사용하시면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신데 혹시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I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I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처음에 필터 누적 시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람 기능도 있고 이 시간을 맞추시면 돼요. 다만 필터를 갈고 나시면 이거를 제로 세팅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로 세팅하는 방법이 I 버튼으로 요게 뜨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I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누르시면 클리어라고 뜹니다. 클리어 뜨면 이 전원 버튼 한 번만 가볍게 살짝 누르시면 클리어 되고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1시간에서 요 기능만 쓰시면 돼요. 사실은 누르시고 클리어 되면 전원 버튼 한번 누르시면 제로 세팅. 필터 가시면 요 기능 꼭 하셔라. 안 그러면 500시간 지나셨는데 계속 사용하시다가 계속 기계가 울린다고 전화들이 많이 오셨어요. 처음에 이 기능을 잘 숙지를 못 하신 분들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기계 불량이라고 이제 전화 오셨는데 이 기능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꼭 필터 갈고 나면 제로 세팅을 해라. 이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능은 우리 시계. 뭐 시계는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휴대폰 있으시고 하시니까 이 기능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이 LCD가 지금 깜빡깜빡 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요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 여기 그냥 이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오작동에 의한 공기가 제대로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가 막혔거나 그럴 때 그럼 막아볼게요. 기계는 공기를 계속 유입하고 있는데 공기가 제대로 어떤 막혔거나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점점 빨간색이 되죠. 진동, 경고음, 이건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을 넣는 이유는 소리나 진동을 느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진료에 이제 집중하시다 보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진동도 못 느끼실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이제 경고등을 넣어서 주위 사람들이 보시고 문제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나오셔서 적당하게 정치를 하시면 된다는 그런 기능을 넣은 거라서 굳이 이 기능을 끄셔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배터리의 물론 용량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끄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에서 5% 바꾸시면 그냥 꺼집니다. 이 제품이 꺼질 때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오프 되면 다시 세팅할 때는 전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 다음 기능을 보시면 LCD의 이제 밝기입니다. 이 LCD가 처음에 세팅되어 있으면 한 4단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밝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시면 돼요. 올리신 다음에 다시 딸깍 누르시면 밝음 조절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자기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렇지만 이분은 또 이렇다 그러면 좀 헷갈려 하실까봐 저희가 기본 세팅 값으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 보이시는 창이 나 혼자 사용할 때는 이 창이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놓고 이제 세팅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2인 1개조로 하실 때는 상대방은 이렇게 보시려면 이렇게 없고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하나 더 넣은 게 상대방이 하실 때는 이 앵글을 돌릴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태로는 내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보기에 이렇게 돌려달라라고 하시면 여기서 I 버튼 한번 누르시면 놓고 할까 누르시면 이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I 버튼 누르시고 할까 누르시면 다시 또. 네,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고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편리 사용을 넣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능, 요건 아까 이제 그 제로 세팅하는 거. 요 기능이 이제 총 다섯 가지 정도 기능이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설명서 보시면 쉽게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세팅을 하시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제로 세팅을 하시고, 네, 제로 세팅 하신 상태에서 원래 화면대로 끄지 않고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I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 상태 화면 처음 상태로 다시 껐다 안 켜셔도 돼요. 껐다 키시면 원래 내가 세팅했던 값으로 원래 돌아가고, 그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은 사용 설명서 보시고 한 번씩 작동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끄실 때는 다시 누르시고 한 2초간 누르시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아마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필터 사용 주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마스크 같은 건 일회용이라고 되는데 이틀 쓰신 분도 있고 3일 쓰신 분도 있는데 이 필터는 얼마나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실 건데,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급 병원, 우리가 말하는 종합병원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병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길게 사용하시는 3, 4주까지 사용하신 데도 있고 더 사용하신 데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더 사용하라 덜 사용하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사실 이게 환자와 접촉을 하면 일회용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어떤 회사든 제조사든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접촉을 하면 일회용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감염이 돼 있기, 어떻게 보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오염된 걸 갈아 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염 정도에 따라서 직접 인체에 미치는 이제 감염이 되냐 안 되냐가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린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는 그 병원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하셔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2, 3주 걸린다라고 보시고, 가시는 날은 월요일날 시작하면 3주 후에 월요일날 하자라고 하시든지, 지금 알람 기능이 편리한 기능이 있으니까 알람을 놓으시고 우리는 뭐 100시간을 하자, 100시간 세팅해 놓으면 100시간 후에 얘가 울리니까 그때만 가르치면 좀 비용적인 부분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푸드 같은 경우도 몇 번 사용하면 갈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봉제품입니다. 밀봉 상태는 아니에요. 얘가 밀폐 상태로 보시면 힘들고, 공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가 약간 구멍 나더라도 밖에 있는 공기는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구멍 나면 아무래도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시니까 좀 그때 갈아주시면 되는데, 색깔이 아마 변색이 될 수 있어요. 소독을 몇 번 하시다 보면. 그러거나 이제 봉제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당기다 보면 이제 봉제가 이제 풀린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앞쪽에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거나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교체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독은 보통 이제 소독 티슈로 이제 닦아주는 방식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 락스로 하셔가지고 막 분무기로 뿌리셔가지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신지 이제 보통 소독 티슈로 많이 하세요. 크린네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통 많이 닦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자 부품에 어떤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소독 티슈라도 좀 조심해서 그 부분을 안 닿게 좀 해주십사 좀 말씀 좀 저희가 드리고요. 뭐 여기까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랜드를 하나씩 다 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제 혼자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한 번 입는 거를 혼자 입을 수 있게. 보호복은 입었다고 판단을 하고 와서 한번 입어보십시오. 제가 착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변사를 들을 때 얘는 수도 방법이 아까 뭐 물티슈 같은 거 티슈로 일회용으로 한진이 무슨 10가지도 아니고 내가 진짜 물티슈가 없네요. 그냥
티슈를 닦아내서 또 이렇게 장착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일회용 해가지고 이 요즘은 필터로 해서 저 공기를 다 밖으로 저걸 해서 빼내니까 이거 안에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바깥 공기를 안쪽으로 지금 계속 당겨오고. 네, 그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좀 빠져먹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 질문하셨으니까 저희가 입고 한번 해봤는데 이걸 다 빨아들여서 여기에 습기가 하나도 안 차고 마스크를 안 써도 여기가 되게 아니 근데 외부 공기에 저그 페퍼필트라고 누가 하나 있고 완전히 액티브하게 바깥 공기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아실 제가 이제 겁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기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형태로 이제 결착을 하시고요. 결착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쪽에 이제 바람이 계속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 공기가 들어온다는 건 결국에 이 안에 양압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내가 숨을 쉴 때 내 숨쉰 공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기 안에 있는 일반 공기들은 밖으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다시 타서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은 없어요. 물론 작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내가 불어 넣기 전에는 절대 이 공기는 밖으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역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이걸 테스트할 때는 이 압이라는 걸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까 뭐 원장님께서 그 의심 가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여기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다라고 판단되면 인증을 내주는 겁니다. 그 인증 기준이 120m 정도 됩니다. 공기 양이.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약한 바람이 160m예요. 그러니까 40m 정도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로 인해서 뭐 감염됐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뭐 보고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안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그러면 공기가 좀 떨어지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요 이제 유량 테스트기가 하나 있어요. 테스트기가 뭐냐면 이 안에 이제 볼이 하나 들어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껴주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가장 약한 바람일 때 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안에 올라오게 되면 요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 기계를 써도 문제가 없구나. 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배터리의 잔량 표시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한 단 넘었어도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완충한 상태에서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2분 쓰시다가 2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2칸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난 들어가 진료를 2시간 해야 돼. 그럼 좀 불안하시니까 기존에 충전하는 예비 배터리가 있으면 미리 충전했다가 옛날 휴대폰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2시간 동안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진료를 못 보시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껴서 이거 올렸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요. 안 올라옵니다. 여기서 계속 불안정하고. 그럼 이게 혹시 모르니까 하신 다음에 본체에다 한번 걸어주십니다. 본체에 올렸는데 이게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호스가 막혔거나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호스를 빨리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본체도 올렸는데 또 얘도 안 올라와요. 그럼 이제 본체에 공기압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본체 세팅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AS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본사에서 바로 수거를 할 겁니다. 수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보상 프로그램이라 해서 AS를 하면 AS 발생 안 되면 좋은데, 발생되면 우리는 5세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세트 가면 한 조는 어차피 이거 못 쓰시니까 불편하게 또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동등한 제품을 하나 더 넣어드립니다. AS가 다 처리될 때까지는 저희가 하나 더 드리고, 사용하시다가 AS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그렇게 교체를 해서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쓰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오구 착용해서 힘들게 착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걸렸다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 못 가나요? 픽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다가 둘 건지, 어디서 보관할 건지. 보관요? 보관은 각자 독립거래소 과장님들 하나씩 다 저희가 드릴 거고요. 우리가 감염구역에서 비감염구역을 나와서 우리 다 뽑고 나오잖아요. 네. 얘는 일단 들어가서 컨타미네이션 테스트하고 감염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탈이 구역에서 벗고 거기서 아무튼 이쪽에서 잘 대한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생각해요. 탈의에 대한 부분은 탈의와 탈의하시고 소독하시고 보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병원은 다른 병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저기가 음압실이고요. 저 뒤에 있는 부스가 음압실이고 이제 나오셔서 벗기 전에 또 바로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 일정 부분에 부스가 있을 겁니다. 보통 벗고 버리고 하시는 거기에 이제 보통 소독을 보통 하시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입은 사람이 손님걸 앞으로 가지고 중요한 것을 들고 나오면 비감 감염해서 비감용 공간으로 뻗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개인 방해를 놔둔다든지 위생이 쓰거나 저기 그걸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적으로 잘 대안을 하고 혼자 안 한다 그러가 무조건 이거 자체를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는 감염의 프로가 계속 이어지고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요. 다른 병원에 얘도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네네, 다른 데는 탈의 구역에서 벗고 바이오스파 뿌리고 나와서 거기다 놔뒀다가 바이오스파 뿌리고 2시간 후에 갖고 오는 걸로 되는데 제가 다시 선암병원 2시간 후에 또 개인이 가져와 보거든요. 네, 보니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시간만 어떻게 바이러스 다확 날라가고 이건 너무 불안한 거잖아. 컨테미네이션이 이건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죠? 네, 다시 감사해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공간 어디다 보관할 거냐. 네네.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데 함 같은 경우는 개별로 락앤락통 같은 걸로 보통 다 그렇게 사용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네. 계시고 일선 병원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보관해 놓은 공간은 하나 따로 마련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다 그렇게 관리하십니다. 네. 개인 후드 같은 경우는 개인 이름을 써서 이름 다 다 써서. 걸어놓고 사용하시고 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는 거. 어차피 소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소독하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오염되지 않은 곳에 나오셔가지고 또 하시다 보면 또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 그럼 제일 처음에